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강 튜브 5월 20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저희 김건강 튜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즘 김정은, 예전 김정은과 어떻게 다른가? 그가 심장을 바꿨나? 폐를 바꿨나? 좀 색다른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1일에 반짝 나타났던 김정은 다시 자명에 들어간 지 오늘로서 꼭 20일이 되옵니다. 이 정도면 김정은이 나타날 때가 된 것 같기도 하지만 북한은 전혀 어떤 기척도 보이지 않으니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김건강 TV가 김정은을 소환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김정은 소환 세 번째 방송인데요. 과연 김정은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언제 김정은은 짜잔 하고 나타날까요? 그보다 과연 김정은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명한 지 20일이 경과되면서 그의 신상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썰을 오늘 보태려고 합니다. 물론 북한 통신원이 보내온 정보 이런 것들은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고찰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찾아낸 단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동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2018년 4월 그리고 2020년 1월 예전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예전 김정은의 동영상입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전의 김정은의 행동 거지와 건강 상태 이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눈을 부릅뜨고 보아주십시오. 자, 갑니다. 판문각에서 평화의 집까지 약 200m를 걸어온 김정은 위원장. 이어진 의장대 사흘 동안 얼굴이 빨개집니다. 방명록에 서명할 땐 숨이 가쁜 듯 어깨까지 들썩입니다. 도보다리 회담을 하곤 흥건할 정도로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눈 쌓인 길을 걷다 바닥에 풀썩 주저앉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거칠게 숨도 몰아쉽니다. 백두산 소백수 골짜기 김일성 초상화 앞에 도착하자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 초상 앞에서 쉴 곳을 찾아 맴돕니다. 이내 눈더미에 앉아 또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 바위에도 앉고 사대찬 물속에 들어서시었습니다. 쉼없이 흐르는 서백수의 맑은 물을 바라보시는 1시간 분량 영상에서 김 위원장은 5번이나 바닥에 앉았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도 학교 시찰 중 아동용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았습니다.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양어장, 남세원실과 버섯 생산기지, 드넓은 청춘 과원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귀중한 미천입니다. 명확하게 어떤 질환이 있다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폐기능의 그런 저하로 인해서 또 기관지 연축이나 아니면 천식.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6년 김정은의 몸무게를 130kg으로 추정했는데 키는 약 170cm로 초고도 비만입니다. 그때는 유럽산 말이고 700km 정도 나가는 그런 말이라서 타도 이상이 없는 거죠. 이제 한국에 있는 말들은 그 130kg가 탄다면 힘들겠죠? 여러분들은 김정은의 거동에서 어떤 이상한 점을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는 폐병 환자나 심장병 환자처럼 조금만 움직이고 말을 해도 이 숨이 턱에 닿고 어깨와 가슴이 들썩거리면서 정말 숨을 돕기조차 힘들어합니다. 결론적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것처럼 이 동영상에 나오는 김정은은 34세 때 그리고 36세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폐병이나 극도의 심장병 환자들이 그러하듯이 얼굴이 빨개지고
조금 걸으면 숨차하고 그리고 숨이 턱에 닿을 듯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셨죠? 김정은이 서명할 때 그 얼마 안 되는 순간조차도 숨을 몰아쉬는 이런 모습들이 카메라에 포착되는데요. 물론 긴장한 탓에도 있겠지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합리적인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영상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김정은은 몸무게가 130kg, 신장 170c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비만 정도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이 지수를 BMI 지수라고 하죠. 체질량 지수. 즉 체중에다가 신장 값을 나누고 그것을 다시 신장에다가 곱하면 BMI가 나오는데요. 현재 전문가들인 경우에는 거의 BMI가 44.9 내지는 46.6 사이에서 판정되고 이것은 초고도 비만 환자 수준이라고 합니다. 몸무게가 100kg이라고 해도 BMI가 35.4 정도로서 여전히 초고도 비만입니다. 이 목 뒤에 또는 턱 밑에 두꺼운 살, 이거는 초고도 비만일 때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세이죠. 정말 심각할까요?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의 BMI가 22.6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김정은의 비만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김정은 초고도 비만에다가 이 담배를 계속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각종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는 게 의료계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가체중이 있다 보니까 심부전증 거의 100%일 가능성들을 의사들은 지적하고 있죠.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심장에 비해서 체중이 너무 과도하게 나가면 몸 전체로 혈액을 내보내야 하는 심장이 더 세게 뛰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쉽게 차고 얼굴이 빨개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부전증은 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근경색 그리고 심장협심증 등 심장 질환에 의해서 심장이 손상됐거나 또 초고도 비만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초고도 비만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은 호흡곤란, 부종, 몸이 붓죠. 그리고 극도의 피로감 등이죠. 결론적으로 김정은은 과체중과 그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심장, 혈관, 관절 말할 것도 없고 온몸 여기저기가 다 완전히 썩어서 말입니다. 특히 폐렴 말기 환자처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솔직히 일반인이라도 이것은 업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태에다가 줄담배를 피워보니 피해가 나만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났죠. 잘 보셨죠? 김정은 폐, 심장,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런 아주 중환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즘 김정은, 즉 5월 1일에 내보낸 김정은의 동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전심있게 과시하며 전체 농업 근로자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는 최상의 경제에서 빛내어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동지를 우러러 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넣고 당이 제시한 알고 꼬지를 점령한 더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할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운영할 때 대한 문제, 환경보호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릴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 관리 운영에서 경의하는 최고령 노자동지께서는 가장 중시하는 정책적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새로운 공업을 창설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공격상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보셨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는 이 동영상에서 나타난 김정은은 전혀 숨차지 않습니다. 전혀 이 어깨도 숨 쉴 때마다 어깨도 그리고 가슴도 펄떡거리지 않습니다. 정상인처럼 편안하게 숨을 쉬고 좀 걸었다고 해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듯 싶습니다. 이것과 앞에서 본 김정은은 전혀 판판 다르죠. 자, 20일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폐암 말기 환자처럼 숨쉬기 힘들어하던, 그래서 꼭 중환자 같던 김정은, 이렇게 며칠 사이로 언제 그렸나 싶게 정상적인 호흡에다가 아주 정상인처럼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건 기적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모든 결과들에는 원인이 있듯이 이렇게 20일 만에 김정은이 숨이 고르르해지고 편하고 또 숨가쁨이 가뭇없이 사라졌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의 이 모양, 즉 얼굴, 그리고 체형, 그의 거동, 이걸 놓고 아주 심각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바로 이 호흡에 초점을 맞추고 보았더니 완전히 그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20일 동안 잠적했던 그동안에 바로 그는 심장이나 문제가 됐던 말썽의 심장이나 폐 자체를 바꿔치는 대수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갑자기 상태가 호전될 수가 없죠. 그런데 심장이나 폐 수술, 이거 어떤 수술입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엄청난 대수술입니다. 이걸 받았지. 그리고 또 그걸 재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수술 환자가 걸어서 별일 없었던 듯이 태연하게 그런 자태를 보이려고 하면 20일이라는 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렇다면 두 번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월 1일에 나타난, 즉 요즘 김정은은 진짜 김정은이 아니라 그의 대역, 즉 가짜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김정은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가짜다 진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니고요. 지금 김정은이 당장 나타나지 못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현재 김정은은 심각한 혼수 상태, 즉 코마에서 깨어나지 못하였거나 또 오랫동안 등장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잠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가능성을 저는 시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독재자가 중병에 걸렸다. 그래서 병고가 왔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기만 하면 그의 서슬푸르던 독이 싹 빠지고 결국은 통치력에 문제가 생겨서 북한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 차라리 북한으로서는 북한 이 지도부로서는 대역을 시켜서라도 조기에 이런 사실들이 여론화가 되기 전에 저번처럼 여론화되기 전에 사전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래서 바로 다시 한번 대역을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타날지 내일 나타날지 또 김정은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로 그 김정은이 저번 5월 1일에 썼던 대역 김정은을 내보낸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 생각엔 당장 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북한이 계속해서 2번 다시 거짓말을 대역을 내보내서 김정은이라고 각인시키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 누구들입니까? 정말 총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는 세계적으로도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의 천부적인 신상털기 그런 전문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5월 1일에 나타났던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신상 정보들을 수두룩하게 분석해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썰들만 몇 가지 요약해 본다면 진짜와 가짜는 치아, 이런 배열이 서로 다르다. 허리가 구부정한 이런 행동 거지. 그리고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김정은이 뒷짐 찍고. 그리고 진짜 김정은에서 볼 수 있었던 그 특유의 날카로움. 그리고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완전히 빠진 그저 그렇고 그런 동네 아저씨 스타일. 그리고 김정은의 입의 크기, 웃는 모양의 차이, 이마의 주름 모양의 차이. 이런 것들이 벌써 많이 나왔죠. 차이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설득력 있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20일 지나니까 또 이제 막 들끓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글을 내보낸다. 그렇게 되면 저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든든히 벼르고 있습니다. 다시 대역을 내본다면 그 대역의 일거수일투족 이걸 샅샅이 스캐닝 해가지고 수천만이 달라붙어서 그들이 내버리는 정보가 사진이든 영상이든 휴민트든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러 들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제 그 괴상한 짓을 북한이 했는데요.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존엄의 영상을 아주 저해상도를 가지고 촬영한 거죠. 따져봤더니 5월 1일 날 김정은의 동영상은 사이즈가 해상도가 860에 470 방식으로서 완전히 SD급의 저해상도입니다. 그런데 조선중앙 텔레비전은 해상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표준 화질이 1280, 가로 1280, 세로 720으로서 1호 영상, 김정은의 존귀하신 소위 영상의 2배 되는 이런 표준 화질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 1호 영상, 김정은의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 최고의 영상 장비, 최고의 방송 설비를 사용하는 북한이 이렇게 아주 저해상도로 찍었다는 것. 이건 정말로 북한 사람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상식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괴상한 짓거리다. 확실하게 저는 이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이 이렇게 저해상도로 방송을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아마 전문가들은 새로운 그런 혁신적인 첨단 기법을 활용해서라도 아마 반드시 그 차이를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있어 말이죠. 저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해상도의 보충 수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0일 전후에 김정은의 동영상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김정은의 신병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소환합니다.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나올 때까지 저희들은 계속해서 국제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우리 남한에서 거론되고 있는 예전 김정은과 요즘 김정은의 그 차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춰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